익산의 한 보행 매트 제조업체가 국내산 대신 값싼 수입산으로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 시장과 유착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 MBC가 보도한 장수 베델 장애인의 집 사태에 대해 장영수 장수군수가 공식 사과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혁신도시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공수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부터는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농공단지 내 업체들의 이야기 몇 차례 다뤄볼까 합니다. 지역 활성화를 이유로 특정 업체들이 지역 사업을 독점하면서 일감 몰아주기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기도 하는데요. 불법이 만연한 업체도 문제지만 관련 기관들도 현장 확인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은 국가 유적지에 국내산 수입 매트 대신 싸구려 수입품을 깔고 차익을 챙긴 양심불량 업체를 고발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얼마 전 복원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미륵사지석탑. 탐방로와 탑 주위에는 등산로 등에 쓰이는 보행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익산시가 방문객들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조달청 조사 결과 이 매트는 국내산보다 70%가량 저렴한 베트남산이었습니다. 업체가 매트를 국내에서 만들 것처럼 속여 납품을 따낸 뒤 가격이 싼 수입 매트로 대체한 겁니다. 위반 내용은 하청생산 위반으로 해가지고 경고 조치를 하고. 싸구려 수입 매트가 납품된 사례는 또 있습니다. 베트남산은 양쪽 끝이 모두 X자로 교차돼 있고 국내산은 한 방향으로만 마무리된 게 특징인데 인근 왕곡리 유적 주변에 깔아놓은 매트 역시 마감 형태상 베트남산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 큰 문제는 매트의 품질입니다. 베트남산의 경우 야자로프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 적은 양의 원사를 써 국내산보다 강도가 크게 떨어지고 매트를 기계가 아닌 손으로 짜기 때문에 내구성이 부족하고 수명도 짧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자재가 적게 투입되면서 당연히 줄이 떨어지죠. 품질이. 두께도 얇고요. 금방 빨리 해진다고 봐야죠. 해당 업체가 익산 지역 관광지나 공원 등에 납품한 매트는 2억 원 안팎으로 부당이득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업체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 계약해서 왕곡리에 깔았는데 그럼 그건 누가? 우리가 그걸 갖고 있죠.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 매트들이 매듭 이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어떻게 돼 있어요? 양쪽 다 X자로 돼 있다니까. 나 그건 말고 나는 분명히 없거든. 이거 만들어서 못 봐. 다 부수. 제대로 된 납품이 이루어졌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익산시는 적발 사실조차 몰랐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사업체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분명 요구가 들어온 거잖아요. 깔려고 안 깔려고. 근데 모든 제재는 조달청에서 제재를 할 거라고요. 익산시의 방조 속에 국민혈세가 특정 업체의 쌈짓돈처럼 빠져나간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앞서 보신 이 업체는 부당한 시공이 조달청에 의해 적발된 뒤에도 익산시와 3차례나 더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품질이 더 좋고 가격까지 저렴한 업체가 익산에 없는 것도 아닌데 어찌 된 일일까요? 이어서 한범수 기자입니다. 국내산을 만드는 대신 싼 수입산 매트를 사다 깐 제조업체. 지난 6월 이런 사실이 들통나 조달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이후에도 3차례나 더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상 뒤통수를 맞은 셈인데도 되레 계약을 몰아준 겁니다. 지역업체는 아니냐. 저희 선에서는 그것만 확인을 하죠. 됐으면은. 왜냐면 저 물건 어떤 거 쓰고 어떤 것은 저희가 그 선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요. 그렇다면 계약 조건이 궁금해집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는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익산의 또 다른 업체가 검색됩니다. 먼저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같은 규격, 같은 품질의 제품인데도 해당 업체 제품이 모든 항목에서 하나같이 비쌉니다. 또 경쟁에서 밀린 업체는 장애인 업체로 우선 구매가 필요한 대상 업체였습니다. 익산시의 대답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엄청나게 관급자재가 이쪽으로 계약이 넘어와요. 넘어왔을 때 저희가 이렇게 세세한 부분을 다 체크는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취재 도중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당 업체 대표의 가족이 정원율 익산시장의 선거를 도운 인물이라는 겁니다. 정원율 후보를 도와서 시장 선거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원율 후보 선거운동을 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지난 선거 막판 공보물 수정과 댓글 활동에 대학생들을 강제 동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는데 이를 직접 수습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문제가 됐는데 왜 그 업체에만 그렇게 수주가 갔는지 이런 부분에 의심이 되는 거죠. 상황이 이런데도 익산시는 해당 업체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시의원들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으며 취재진의 공식적인 답변 요구에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시동을 건 군산형 일자리 후속 조치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군산형 일자리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상생협의회 조직과 선진 임금제 도입, 원하청 간의 수평적 계열화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실증센터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완성차 업체의 자체 생산 플랫폼 구축과 부품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내년 군산형 일자리 채용 인원은 800명으로 내년 3월부터 6월 사이 채용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주 MBC가 지속적으로 보도해온 베델 장애인의 집 사태에 장영수 장수 군수가 직접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애인들의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고 시설을 옮기는 등 수습 대책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올 초 장애인 원생이 성추행을 당하는 등 학대와 횡령 의혹까지 불거진 장수 베델 장애인의 집. 이후 장수군은 시설 폐쇄에 나섰는데 피해자들 의사조차 제대로 묻지 않은 채 시설을 옮겼습니다. 이후 은폐 의혹과 함께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는데 결국 장영수 군수가 사과했습니다. 장수군은 시설 폐쇄와 전원 조치 과정에서 피해자를 우선하여 지원하지 못한 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불법 의혹의 당사자인 장수베델 서모 이사장이 선임한 임시이사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임시이사 선임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파악하고 민간대책협의회 참여 요구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간 대립각을 세워온 베델 대책위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한 달여간 이어온 군수실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먼 길을 돌아왔다. 거주인들의 강제 전원 조치를 막기 위해 2개월 넘게 지역의 시민사회에 뭉쳐 하지만 대책위는 전라북도 산하 장애인 보호기관들에게는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피해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장수군이 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전원 조치하려는 걸 협조하고 형식적인 조사에 피해자 의사까지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북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도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집으로 가고 싶다든가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든가 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좀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다 그냥 타 시설로 원한다. 포괄적으로. 장수군의 사과로 대책위와의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이사장과의 지루한 법적 다툼에 법인 소유 부동산도 소송에 휘말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자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여당이 운을 띄우고 지역에서 호응을 보냈지만 정작 정부는 앞장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언급해 호응을 얻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민주당 이인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여당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비롯해 제2차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확장과 연합이 다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여당 원내대표에게서 나온 발언이었지만 반응은 1년여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만큼 추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미 한국투자공사와 산업은행 등 30여 개 이전 검토 대상 기관을 정했고 지역 정치권도 수출입은행 등 주요 기관의 전북 이전 법안으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답답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히려 기존 혁신도시의 역량 강화가 우선이라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감을 통해 내년 완료되는 혁신도시 성과 평가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핵심적이거나 구체적인 정책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돼서 국토 균형 발전의 마중물로 호평을 받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총선 전략용으로 그치는 것은 아닌지 정부의 의지 표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이 오는 12월 만성동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는 12월 2일부터 만성동 법조타운에 신설된 11층 규모의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6년부터 사용해온 덕진동 현 청사는 오는 2023년까지 전북 출신 법조인을 기리는 공원으로 탈바꿈합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입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비판론을 이어갔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입 정시 비율 확대는 입시 불공정을 더욱 강화하는 잘못된 해결책이라며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 부분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가 교육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의 국외 여행 심사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공무 국외 여행 심사를 위한 전북교육청의 위원회 위원은 모두 공무원이고 외부 위원은 전무하며 심사 요구 기한조차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 방식은 전면 서면 심사로 이뤄졌고 원안 가결 비율이 100%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이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전기가 끊겨도 다중이용시설에서 119 신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도청에서 전기안전공사와 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 3사가 참여한 가운데 다중운집시설 이동통신망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내 대상 건물은 비상발전기가 설치된 160여 곳으로 비상발전장치와 이동통신 중계기 전원을 연결하는 공사비는 통신 3사가 부담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